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3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교실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천당과 지옥을 오늘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은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제가 가장 험악한 단어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여지껏 들은 말 중에서 가장 험악한 무서운 단어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제 깐에 찾아낸다고 한 것이 지옥의 묵시록. 1979년도에 월남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였어요. 오늘은 지옥과 천당. 묵시록이 무슨 뜻이죠? 무언 중에, 모르는 중에 볼 수 있는 기록, 예언하는 거다. 요한계시록을 신약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옥의 묵시록, 지옥과 천당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이 뭐냐? 지옥을 죽어야 지옥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신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 엉터리 그냥 입에서 어디서 신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옥이 왜 죽은 다음에 있어? 지옥이 한자로 보면 무슨 뜻이죠? 땅속의 감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 있는 상황을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의 반대말은 뭐죠? 천국이라고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해요. 그죠? 천당이라고도 해요. 교회 그렇게 많은데 가서 교회 지옥은 죽어서 저 길거리에 가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거 그것도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그거 왜 전화 천당 가고 말지. 저 천당 갔다 와봤어? 갔다 와보지도 않은 것이.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의 아주 잘못된 점, 내가 싫어하는 거. 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요, 싫어하는 점이 있어요. 지나치게 강권하는 거. 아니 전화 믿지 왜 저기 아랍 이슬람교 믿는데 거기 가서 설교한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전화 믿고 말아. 왜 그냥 대놓고 설악산 정상에서 예수 믿으셔, 화장실 앞에서 예수 믿으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냐고. 전화 갔다 오지. 그래서 내가 싸맸어요. 너 갔다 와봤어? 너나 갔다 와. 천당. 지옥과 천당은요 내세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면으로.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옥과 천당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어요. 제가 천당부터 알려줄게요. 천국, 천당. 천당 여러분 안 갔다 와보셨죠? 밥을 먹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먹여줘도. 한국을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리안, 헬 조선 이지랄 했어요. 개 같은 놈 새끼들. 우리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중에 천국. 어디 가보면 알아요? 외국에 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저는 왜 한국이 천국인지를 그렇게 잘 알겠어요. 우리는 중동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모래밭에서. 거기가 지옥이에요.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살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금 날씨, 백엽상 날씨로 거기 58도 이래요. 밖에 나가면 철판에다 대면 그냥 되어요. 계란 후라이가 그냥 익어요. 이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금방 축축해요. 그런데 1분만 있으면 뽀송뽀송해져요, 말라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건조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70대에는 중동에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쯤 돼요? 몇백만 명 되겠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70대, 80대 분들이 중동에, 저도 갔다 왔어요. 오랫동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할라스 모래바람 불면은요 죽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옥 얘기를 하다가, 천국은 현재 대한민국이
천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첫 번째, 살기 좋은 거 뭐 때문에 살기가 좋을까요? 사람이 살기가 좋으냐 나쁘냐는 첫 번째가 결정하는 것이 기후예요. 날씨가 좋으냐 나쁘냐. 두 번째, 두 번째가 더 먼저일지 몰라요. 정치적인 거. 옛날 스탈린이 살던 러시아는 크게 지옥이었어요. 스탈린이 사람을 몇 명 죽였어요? 스탈린은 4,3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 살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북한이 지옥이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탈북자들이 3만 명이 넘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탈북자들 2만 명일 때부터 탈북자들하고 친한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죽이는 날이 죽는 거예요. 모 대통령이가 문화혁명 때 6천만 명 내지 1억 명을 죽였어요. 뭘 통해서? 홍위병, 중고등학교 애들을 시켜서 죽창으로 찔러서.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따로 북한 공산주의 사회 이런 데가 지옥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기후가 세계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밤에 맘 놓고 돌아다니잖아요. 세계에서 밤에 맘 놓고 돌아다니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무서워서 못 돌아다녀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우리 친구들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놈들이 특히 부인들이 우리 와서 우리를 교육하려고 그래요. 지네가 선진국이고 우리가 후진국인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싸움을 자주 해요. 미국이 왜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좋은지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자유와 평등이래. 웃기고 앉아있네. 밤에 7시 넘으면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데 거기를 좋다고 그래. 평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유색인종 못 올라가. 회사 다녀도 없어요. 자, 하여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가 좋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곳이 천국이다. 특히 또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산에 나무가 많아서 천국이에요. 북한은 똑같은데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이상하고. 천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봐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가면은요, 지금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저는 그곳을 두 군데를 많이 갔었는데요. 모스크바도 많이 가고,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왜 선글라스 낄까요? 햇빛이 강해서. 왜 햇빛이 강할까요? 습도가 없어서. 왜 습도가 없을까요? 바다가 없어서. 내륙지방이라. 그런 나라들은 중앙아시아에서는요, 바다 한번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키르기즈스탄의 경상북도 많은 호수 이스쿨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름 휴가 때는 거기에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그 호수를 찾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습도도 정확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외국에 가서 살아보시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신다고요? 스위스가 좋은 나라다? 그건 후진국이나 원시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스위스 내륙지방 한가운데 있어서 뭐가 좋아. 국민 소득은 높지만 물가 무지하게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스위스보다 우리나라가 100배, 1000배 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천국이니까 다 아실 거고, 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오늘은 지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옥. 현실적으로 지옥이 북한이고 전쟁터예요. 전쟁터. 거기는 지옥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옥에서 사셨어요. 또 굶어 죽는 거, 기아 굶어 죽는 것도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옥은 죽은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본단 말이죠. 우리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정말로 성경책에서 보거나 목사님 설교에서 보거나 우리가 들었던 상식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험악한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보여드리겠단 말이죠. 지옥이 어디냐? 말기암 환자가 겪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는요, 제가 암 공부를 하고 나서 암 치료를 안 하고 최근에 이제서 이제 암 환자도 치료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 말기암 환자 때문에 놀래서 그래요. 제가 말기암 환자를 3명을 돌봤어요.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 또 한 분은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 또 한 명은 내 중마고 그리고 말기암 환자 3명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말기암 환자는요 24시간 전화를 해요. 저한테 24시간 전화를 한다고. 왜 전화가 할까요? 고통 때문에, 아파서. 소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귀신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그게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암 걸리면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 가족 중에 한 명도 암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서 이상한 상상하고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 거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말기암 환자들 보면 그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발 그냥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조금도 아니에요. 길어요. 왜 이렇게 길은지 몰라요. 마약, 몰핀, 주사 100대 1000대 맞아도 통증이 안 가셔서 아파서. 그게 생지옥이에요. 무슨 지옥? 생지옥이다. 암에 걸리면 생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왜? 암에 걸리면 지옥에서 살게 되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릴 사람이 제 눈에 잔뜩 보여서 이렇게 하면 암에 걸리고 암에 안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제가요, 의학 공부를 정식으로 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의학 공부를 했으면 로봇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의사들처럼. 정식으로 했으면. 아무 병도 못 고치는 의사가 됐을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어른들 선생 말 안 들었어요. 딱 보니까 엉터리라서. 제가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들 말 안 들었어요. 참고는 하지만. 왜 그러냐? 내가 보기에 엉터리니까 안 들은 거예요. 무슨 비염도 못 고치는 것이 암을 고쳐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지. 비염 못 고치는 새끼가 암을 고쳐요? 성대 결절도 못 고치는 새끼가 무슨 암을 고쳐? 그걸 믿고 있어요. 병원 의사가 암 얘기를 해요. 암. 아니, 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른 병 고쳐야 되잖아요. 쉬운 거, 허리 아픈 거. 그걸 못 고치는데 무슨 암을 고쳐요. 뭐? 발암물질? 발암물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다시 한번요. 암은 걸리면 지옥이에요. 걸리지 않아야 돼요. 걸리지 않아야 되고 무조건 예방해야 돼요. 걸리면 암 고쳤다는 새끼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암 못 고쳐요. 생각해보세요. 비염도 못 고치는데 무슨 암을 고쳐. 암이 문둥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암을 고친 사람은 지구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암 고쳤다는 의사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항암제로 암을 고쳤다? 그거 제약회사들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걸리면 죽는 거야. 걸리면 암은 혈액암은 제외하고 지옥에서 살기 싫으면 암 걸리지 말라고. 암 걸릴 사람 정해져 있어요. 제가요 길거리에서 엘로드로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 암 걸릴 사람 안 걸릴 사람 다 알아요. 암은요 결국에는 암물질이 있는 사람이 걸려요. 암물질이 있어야 암에 걸린다고. 그냥 보통 사람 암에 안 걸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기술이 지구상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하고 우리 노태성 선교사님하고 밖에. 이걸로 그냥 알아요. 그냥 있는 사람은 내가 쳐다보기만 해도 이게 돌아가요. 사진으로 내가 이미 얘기했죠? 네. 다른 분은 쳐다봐도 안 돌아가요. 제가 비유가 좋아서 서초동 한가운데서도 쳐다보고 사당동에서도 쳐다보고 뭐 광명역에서도 이거 전부 검사를 해요. 이렇게 암물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성인의 40%예요. 성인의 40%가 암물질이 있어요. 종합병원 다니는 사람 몇 %요? 종합병원에 가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 걷기 하는 사람 90%. 이 사람들이 암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암 예비 환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암물질이 있으면 암,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요. 난치병, 불치병에 결국에는 걸려요. 있으면은. 암물질이 뭐냐? 진암철이에요. 진암철. 이런 진암철이 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똑같이 암에 대해서는 계속 외칠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옥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암 걸리면 지옥이에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재수 좋으면 살아나고 재수 나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서 암을 치료했다고 하는 건 전부 다 사기예요. 뭐요? 암이 아닌 것을 암으로 진단을 해놓고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항암제로 암을 고쳤다는 거 100% 다 사기입니다. 일본의 곤도 마코토라고 하는 의사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암은 걸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생 원인을 알면 예방을 하기가 쉽다 이게요. 암물질은 누구한테만 생기느냐? 음인, 소음인, 폐음인한테만 생겨요. 점잖은 사람들한테만 생긴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의사가 암 환자가 최고 많아요. 아세요? 의사가 점잖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암 환자가 많아요. 회계사들도 암 환자가 많아요. 내가 의사, 판사, 회계사 다 뭐예요? 점잖은 사람들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양이는 공부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궁뎅이가 가벼워서. 음인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암에 걸리는데 원인이 뭘로 그러느냐? 원인이 암물질이 생기는 거, 암물질이 생기는 원인은 90%가 수맥파하고 전자파예요. 전자파는 현대에 나타난 거예요. 현대에. 전에는 전자파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암 걸린 사람이 전부 수맥파. 수맥파가 뭐냐? 방사선 나오는
땅 속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수맥파라고 그래요. 즉 옛날에는 집터, 흉가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암이 발생이 됐던 거고, 옛날에는 암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뭐 심장마비지 뭐 다. 지금은 전자파가,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지옥의 묵시록이 뭐냐? 암 걸리게 하는 도구,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거, 그게 핸드폰이요. 2살 먹은 애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전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지옥의 묵시록이란 말이에요. 편리한 점 하나, 지금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지금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가도, 저 키르기즈스탄 같은 데는 우리 국민 소득의 10분의 1 쓰레기 1년 내내 쌓아놔봐야 전부 재활용해서 우리 집만큼도 안 돼요. 그 쓰레기장에 가보면. 옛날 우리 난지도 수십 년간 쌓아놓은 쓰레기장이 난지도였잖아요. 지금은요, 1년에 난지도 10배 이상만큼 쓰레기가 서울시에서 나올 거예요. 맞아요? 우리 쓰레기장.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전부 핸드폰이면, 여기는 핸드폰 가게에는 바글바글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이 핸드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여러분들이나, 이 핸드폰이, 전자파가 지옥의 묵시록이란 말이에요. 핸드폰 이게 사람을 잡는, 이게 암을 일으키는 원흉 중에 원흉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전파가, 텔레비전이 있으면 분명히 콘크리트 벽을 다 쳐놓고도 여기다 TV를 놔두면 TV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죠? 그거 뭐예요? 전파가 콘크리트도 통과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 몸 통과하지 못할까요? 잘 생각을 해봐서요. 우리 전자파가 우리 몸을 숭숭숭 다 통과하면서 그동안 어떤 짓을 하느냐. 전자파가 우리 몸을 통과를 하면서 호르몬을 분해시켜요. 호르몬을 분해해서 그때 나오는 활성산소가, 호르몬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서 산소 이온이 나오는데, 그게 철과 합해서, 철 이온과 합해서 FeO, 이 산화철이 되는데, 얘가 암을 일으키는 원흉이에요. 이렇게 분자식으로 암에 대해서 설명한 놈 있어요? 저 노태성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하고 또 혈액 속에 있는 Fe2O3, 제3산화철과 합해서 Fe3O4, 제4산화철, 얘하고 얘가 암물질이에요. 진암철의 성질이 아주 강한 암물질이에요. 얘가 암을 일으킨다고. 암에 걸리면 이 핸드폰이 이러한 암물질을 만들어내는 전자파가 우리 몸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얘가 하루 종일 전자파를 발산해서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을 분해해서 얘가 암을 일으키는 지옥의 묵시록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 핸드폰. 최소한 어느 누구나 이 핸드폰의 전자파는 차단을 시키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 하면서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구경 중에 최고 재밌는 구경이, 장날 약장사가 오면 약장사 구경 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서울역에서부터 종로 2가에서부터 종로 5, 6가 이렇게 딱 가면은, 그때 점포가 잠시 새가 안 나갈 때 금방 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포가 바뀔 때, 잠시 빌릴 때, 거기에 꼭 누가 얻느냐면 뱀장사가 그래, 뱀장사가.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뱀장사 약 파는 걸 많이 들었는데, 제가 혹시 뱀장사만큼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 약장사나 뱀장사만큼 재밌게도 못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연상이 돼요. 이게 저 연구소에서 만든 다람쥐라고 하는데, 핸드폰에 딱 붙이기만 하면
전자파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는데, 저는 가난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아서 돈이 아주 필요 없다고 하면 쌩 거짓말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이거 10,000원인데 얼마나 많이 팔아야 내 사주팔자가 고쳐지겠어요? 장사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이거 팔아서. 그런데 가족들에게 핸드폰에는 꼭 좀 붙여줘야 돼요. 이 핸드폰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암을 걸리게 하는 원흉 중에 원흉이다, 이런 얘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꼭 좀 전파를 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핸드폰 차단하는 거, 우리 이거 말고도 누군가가 또 한번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것도 차단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근데 수맥이 차단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수맥이 차단됐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치타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 사람 수맥이 차단됐는데 내가 차단이 안 됐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라니까. 그런 짓 해가면서 살겠어요? 남한테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어도 돼요.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내가 얘기했으면서도 너무 두서가 없어서 오늘 제목이 지옥의 묵시록이었어요. 이게 뭐다? 핸드폰은 전자파를 차단해야 된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한 거예요. 암 걸리면 지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암 걸리면 그게 지옥이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고 수맥파하고 전자파다. 전자파, 지하철 이런 거 많이 타는 것도 문제가 돼요. KTX 많이 타고, 우리 지하철 기관사도 아니고 KTX 기관사도 아니니까 그거 제외하고, 고압선 밑에 가서 살아도 틀림없이 난치병, 암 걸려요. 고압선 밑에 살으면 100% 걸려요. 그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수맥파는 집토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전자파는 그냥 한마디로만 딱 하면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핸드폰은 딱 전자파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